네, 앞으로는 정말 광화문 앞의 도로가 전기차들로 채워질까요? 현대 제네시스가 4년 뒤부터는 이 새 자동차 모델 모두 전기차로만 생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최근 혜성같이 등장한 모델들이 연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이번 주 경제 소식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4년 뒤면 2025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네시스 새 자동차 모델 모두 전기차로 생산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능은 한 겁니까?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신문 또 보도를 봐도 정의선의 결단 이렇게 많이 예. 표현을 되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도 이제는 이제 탄소 중립과 함께 전기차 또 수소 전기차 시대로 가려는 준비를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 라인은 아니고요. 제네시스 브랜드입니다. 라인, 네. 제네시스 라인만 고급차 브랜드를 그렇죠. 예. 2025년 이후에 생산되는 것은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로만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근데 구 버전, 그러니까 신차만 그렇게 하고 구형들은 계속 생산을 합니다. 아, 네. 다만 그렇군요. 2030년이 되면 이젠 완전히 제네시스에서는 이제 내연기관차, 휘발유든 디젤이든 이제 생산이 되지 않는 그게 2030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전체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잡았던 이 완전 수소 전기차의 라인은 2045년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가 2050 탈소 중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럽은 한 2035년인데 그거보다 한 10년 정도 10년. 뒤로 목표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로 내연기관차를 구매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질 것인가 약간의 기대감도 들고 우려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그 글로벌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도 상당히 빠르게 전기차로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역시 이제 국가들을 보면 유럽이 유로존이 가장 먼저 앞서고 나가고 있습니다. 2030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유럽 쪽은 2030년을 소위 말하는 내연기관차 또 휘발유가 팔리지 않는 예. 신차 중단으로 삼고 있고 미국이 2035년입니다. 예. 2035년부터 미국은 이제 새롭게 판매되는 것들은 글로벌 모두 자동차 업체들이 저렇게 전기차로 생산 라인을 모두 바꾸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이죠. 예, 환경, 탄소 환경 중립 규약이 부분들. 많아서 규제가 그렇습니다. 많아서. 특히 이제 석유 시대의 끝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함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요. 예. 석유가 계속된다면은 아직까지 매장량 또 미국에 묻힌 셰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연기관차 타겠죠. 그러나 네. 이제 큰 틀에서 다 합의가 된 거 이제 파리 기후 협약부터 됐기 때문에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길이다라고 해서 목표를 찍고 갑니다. 전기차 혹시 타보세요? 전기차 화면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전기차가 실제로 타보셨습니까? 네. 전기차 어때요? 어디 소리가 안 갈 때는 난다면서요? 많이 저도 제주도나 이럴 네. 때는 무조건 전기차를 타고 다니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전기차 실제로 타보면 좀 휘발유차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은 스무스하죠. 하고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른 채로 가고 있고요. 좀 네. 약간 떠서 가는 느낌? 그렇게 승차감은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최근에 그런 전기차들보다 완전히 플랫폼도 전용 플랫폼을 쓰는 가령 테슬라라든가 네. 이번에 나온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아예 플랫폼 자체가 전기차 플랫폼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떠나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좀 비행기를 운전한 느낌, 밖에 이런 전장, 우리가 전장이라고 하죠. 예. 이 전기 장치들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그런 것들에 좀 매력을 느끼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엔진으로 구동되는 차 같은 경우는 역사도 오래되기도 했고, 그리고 주유소 곳곳에 있고, 네. 그래서 사실 걱정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제는, 근데 전기차는 충전은 과연 잘 될 것인지, 네. 또 보험료가 비싸진 않을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긴 하거든요. 인프라가 좀 갖춰져야 될 것 같아요. 충전소가 많지 않잖아요. 충전소부터 좀 보면은요, 예. 우리나라의 전체 차량 등록이 한 2,100만 대 정도가 되거든요. 이 중에서 친환경은 우리가 하이브리드 포함을 합니다. 하이브리드 수소 전기가 한 80만 대 정도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60만 대를 빼고 전기차하고 수소 전기차가 약 한 20만 대, 승용차랑 네. 이런 거 화물차 다 합쳐서 지금 20만 대 정도가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데 예. 아직까지는 당국에서도 충전소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전국에 설치된 게 한 7만 개 정도니까 전기차 타는 분들은 많이 불편하겠는데요? 불편하지만 어쨌든 20만에서 7만 개 정도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버틸만 하다라고 하는데 네. 이제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 지금 앞서 말한 것처럼 제네시스도 치고 나갔고요. 예. 빠르게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들의 이 비중이 높아지게 될 경우 못 쫓아갑니다. 이 충전기가. 그런데 이제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완속기로 가야 되잖아요. 네. 꼽고 하여간 오래 밤에 걸리죠. 세야 걸리죠.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진짜 이게 마치 우리가 주차난으로 막 싸웠듯이 이 충전난. 충전기 찾으려고
차지하려고 또 그런 싸움도 벌어질 수 있어서 그렇군요. 당국은 이 충전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대목들이 또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사면 보조금 정부에서 나오잖아요. 네. 계속 줄까요? 이것도 재정과 좀 밀접한 관계가 얼마나 주고 있는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6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나오는 게 한 800만 원, 예. 지자체에서 최대 400만 원에서 최대를 다 받으면 한 1,200만 원 1,200 정도를 받게 예. 되는데 이것도 좀 복잡합니다. 뭐 연비가 나쁘면 덜 받게 되고 해당 지자체별로 좀 재정이 부족한 네. 데는 한 300만 원만 주고 뭐 이런 차이도 있기는 한데 지금 보면 많이 보조금 여력이 떨어지고 있는 네. 것도 같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기차 인프라 제대로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정부도 네. 적극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볼게요. 광고업계에 등장한 미모의 모델들 이야기인데요. 29살 루시라는 쇼 호스트가 지금 네. 화제입니다. 네. 운동화도 팔고 옷도 판다는데 진짜 사람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요즘 우리 버추얼 인플루언서라는 표현 많이 쓰지 네. 않습니까? 이제 가상의 인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로지는 뭐 많이 봤고 네. 이번에 이제 된 게 롯데홈쇼핑에서 루시입니다. 네. 루시는 29살이고 네. 보통 저런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은 이제 세계관 뭐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과거들을. 그래서 산업 디자인 전공을 했더라고요. 그 인스타그램에 보면 네. 프로필이 너무 정교하게 적혀 있어서 깜짝 맞습니다. 속았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루시가 롯데홈쇼핑 자체 개발로 하고 있어서 네.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쇼 호스트의 임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음성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이제 수화 쪽으로 나아가고 있고 지금 저 외모가 있잖아요. 저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말한 이제 로지를 잠깐 보면 예. 로지는 20 세대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얼굴형을 어, 만들었고요. 네. 네. 루시 같은 경우에는 롯데홈쇼핑이 아무래도 좀 중장년층이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4050이 선호하는 가장 선호하는 얼굴형이라고 해서 근데 전 이제 봤더니 차이를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로지 예, 루시의 예. 차이를. 둘 그런데 다 워낙 아름답습니다. 네, 그런 내막들이 지금 담겨져 있고요. 얼마나 다양한 모델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네.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걱정이 음성까지 보완이 네. 돼요. 네. 여기 음성 보완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약간 좀 전문 용어로 이제 TTS라고 해서 네. 네. 문자를 현재 말로 읽어주는 거는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챗봇 같은 거 보시니까 분명히 저 친구도 예. 가능합니다. 소통도 광고도 가능하고요. 많이 봤는데. 지금 이제 로지고요. 예. 지금 나오는 것은 앞서 나온 게 루시, 예. 20대를 겨냥했다는 지금 나오는 게 지금 로지고 그 20대들이 좋아하는 얼굴형들 네. 복합해서 이제 만들었었는데 예. 이야기를 이어가면 그런데 감정을 아직 못 실어요. 네. 음성을. 그러니까 근데 감정까지 실릴 경우엔 실은 이제 다 된 거죠. 네. 외모도 됐는데 기업 말까지 하면 입장에서는 저렇게 광고에 나오고 그리고 옷도 팔고 심지어 나중엔 차도 팔 것 같은데 이미 팝니다. 매출이 많이 올라가면 예. 계속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광고 모델로서의 장점들이 좀 있죠. 네. 가령 어떠한 광고주의 요건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면 기술을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스캔들이 없죠. 이거 네. 어떤 스캔들의 위험이 그렇겠네요. 거의 전무하다라는 것도 있고 시공간을 초월을 해서 뭐 3일간 찍어도 되고요. 10을 한 달 동안 그렇네요. 찍어도 되고 이제 이런 편리성 때문이기는 예. 한데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저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네. 단순히 저 역할을 하려고 개발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려고 개발이 우리가 될까요? 요즘 많이 네. 화두가 되는 게 메타버스잖아요. 네. 가상현실 가상현실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네. 아바타 형태까지만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는 못 들어가고 대신 누구를 통해 가지고 조종을 하고 그러는데 뭐 3, 4년 내에는 우리 영화에서 보는 우리가 그 헤드기어를 쓰면 내가 이제 가 있는 갈 것처럼. 수가 네.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많은 가상 인물들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곳에는 수많은 로지, 뭐 수많은 루시들이 이제 구현될 수 있는 그거의 전초전 정도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더 맞지 않을까? 네. 예.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뭐 솜털도 다 루시 같은 경우에 하고 있다면서요? 예. 왜냐하면 루시는 예. 이제 쇼 호스트잖아요. 그러면은 이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니까 그런 어떤 피부라든가 솜털까지 표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공을 들였다라고 예. 하고 저는 좀 내심 기대하는 게 이제 목소리 부분이거든요. 네. 목소리를 감정을 할 수 실어서. 있다라고는 네. 하는데 예, 감정을 실어서 어떻게 음성을 담을 수 있을까? 예. 그런데 또 약간 무섭기도 한 게 거기까지 되면 정말 우리 인간이 설 자리들은 그렇죠. 점점 이제 그게 제일 예, 걱정이죠. 예. 맞습니다. 사실 예. 기계가 대처가 인간을 대신하는 부분이 많은데 가상현실에서 이제 더 인간을 대신하는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뭐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피할 수 없는 또 도저히 못 그리고, 넘어서는 영역이 있다면서요. 감정 표현. 어, 그것도 넘어설까요?
글쎄 몇몇 영역들이 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 고유의 영역들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네. 글쎄요. 이제 앞으로는 AI와의 경쟁, 네. 뭐 가상 인간과의 경쟁, 투쟁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계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